DT 스위스 공식 대리점 바이크 케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DT 스위스에서 새로 출시된 ARC 1100 다이컷 모델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DT 스위스 ARC 모델은 3세대 버전입니다. 제가 DT 스위스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휠을 장착해서 제가 실제 라이딩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DT 스위스 이번 ARC 1100 다이컷 모델은 항속 유지가 이전 모델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제가 체감할 수 있었고, 얼마 전에 제가 상해 F1 경기장에서 2025년 자이언트 자전거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F1 경기장에서 8바퀴나 제가 주행을 해봤는데, I'm Korean. 한국. 回头看看，我第一个刷到了韩国选手，然后穿的是那个特殊相片。 Play with fire, but I grew too ruled by my desire. We shouldn't go there. I shouldn't go there. Tell me that you don't care. Guess I live for the chase, running after things that I can't change. See, I'm never satisfied. People tell me love is blind, but I'm hunting with my eyes. Never happy keeping it the same, 'cause I live for the chase. 이번에 출시된 ARC 1100 모델의 경우에는 림 내폭이 22mm로 소폭 늘었고요. 또 외폭은 28mm입니다. 림 높이가 기존 50mm 대비 5mm가 증가해서 55mm 높이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총 3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는데 55mm, 65mm, 85mm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ARC 1100 디스크, 흔히 말하는 방패 휠이라고 하죠. 디스크 모델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모델의 경우에는 프린팅만 변경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은 WTS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DT 스위스와 컨티넨탈 타이어가 협업으로 만든 에어로 111이라는 타이어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어로 111 타이어 같은 경우는 프론트 전용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론트에만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리어에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바이크 캐빈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에어로 111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프론트 타이어가 장착되지 않은 모델도 바이크 캐빈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에어로 111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 가격 거의 20만원 그 이상 하는 타이어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현재 타이어 중에 제일 고가의 타이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3세대 DT 스위스 ARC의 또 하나의 주요 특징은 굉장히 기존은 심플한 화이트에 가까운 회색의 데칼이었다면 크롬 처리된, 크롬으로 브러시드 처리된 로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바뀐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심플함은 유지하고 있는 DT 스위스 ARC 1100이고요. 허브에도 크롬으로 라인 처리가 되어 있고, 또 180이라는 숫자 또한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ARC 로고 또한 크롬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DT 스위스의 경우에는
항상 스위사이드와 협업으로 윈드 터널 테스트를 통해서 에어로다이나믹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휠의 내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휠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째 DT 스위스 앰버서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뭐 휠의 크랙이나 어떤 휠의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제가 늘 신뢰할 수 있는 휠셋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ARC 1100 모델 같은 경우는 싱크 세라믹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름성이 좋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주요 특징의 변화는 휠의 형상이 U자로 시작해서 중간쯤부터 급격히 V자 형태로 줄어드는 V자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DT 스위스 휠셋은 프론트 휠이 스포크 수가 4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스포크와 스포크가 만나는 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음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번 DT 스위스 스포크를 보면 스포크와 스포크 사이가 간격이 띄어져 있습니다. 스포크로 인한 소음은 훨씬 덜하지 않을까 싶고요. 바이크 캐빈에서는 이번 DT 스위스 ARC 1100 모델을 출시를 기념해서 프론트는 어차피 에어로 111 타이어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어 휠에 제가 비토리아 코르사 넥스트를 서비스로 추가 장착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DT 스위스 이번 ARC 1100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고, 그리고 본문에 제가 네이버 스토어팜 DT 스위스 제품 링크를 또 걸어 드릴 테니까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서도 구매해 주시면 꼼꼼하게 타이어 장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휠셋 같은 경우는 경기도 파주로 판매가 되어서 고객님께서 저한테 튜블리스 세팅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튜블리스 세팅 또한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 이 영상 말미에 제가 튜블리스 세팅하는 법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DT 스위스 휠셋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바이크 캐빈은 DT 스위스 공식 대리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DT 스위스 ARC 1100 휠셋뿐만 아니라 ARC 1400 아니면 ERC 아니면 디스크 휠셋, DT 스위스에 관련된 제품들 구매 원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바이크 캐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선 리어 타이어부터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전혀 어려운 건 없고, 나는 튜블리스 타이어를 쭉 사용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형 컴프레셔를 꼭 하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ARC 1100 다이컷을 바이크 캐빈에서 구매하시면 비토리아 코르사 넥스트 튜블리스 타이어 아니면 비토리아 코르사 넥스트 튜브 타입의 타이어를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리어 타이어에 제가 장착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타이어를 끼우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고 부분을 센터가 맞게끔 우선은 한쪽 비드를 꽂아줍니다.
대부분의 그 튜블리스 타이어들이 굉장히 비드가 굉장히 억세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혼자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쪽이 잘 안 끼워질 때는 위에서부터 비드를 이렇게 쓸어 내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처음부터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튜블리스는 몇 번에 걸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체중을 계속 실어서 타이어를 쓸어 내려 주시면, 요거를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비드가 점점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우선은 지금처럼 한쪽 비드를 꽂아 주시고요. 밸브를 장착할 텐데, 밸브를 요 밸브 구멍 속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조여 주시면 되는데, 조일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점이 생각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조여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계속 조으시다 보면 여기 보이시는 고무 부분이 점점 구멍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헐겁게 되어 있으면 바람이 잘 셉니다. 그래서 튜블리스 같은 경우 공기 밀폐성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헐겁게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바람이 잘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억지로 막 엄청나게 세게 조으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단단하게 조여 주셔야 이쪽에서 공기 손실이 없습니다. 고객님들이 잘 실패하는 부분이 여기를 조금 느슨하게 해 놓으면서 바람이 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비드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서 체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마무리 부분을 이런 브랜드 로고가 있는 쪽에서 마무리를, 뭐 플라스틱 주걱이든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로고가 꼭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항상 로고는 이렇게 최대한 덮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플라스틱 주걱을 쓰더라도 이 로고 부분에서는 절대 주걱은 사용을 안 하셔야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쓸어 내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바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한 30분 정도 또 방치해 두셨다가 다시 위에서부터 체중을 실어서, 항상 마무리도 지금처럼 손바닥을 이용해서 밀어주면 이렇게 체결이 됐고요. 양쪽의 비드 사이에 튜블리스 밸브 부분이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튜블리스 밸브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바람을 넣어도 계속 새겠죠. 그래서 이 부분, 튜블리스 밸브 부분이 타이어와 비드 센터에 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바람을 한번 넣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바로 실란트를 투입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터뜨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란트를 먼저 넣고 터뜨릴 경우에는 실란트를 막 다 새어 나오고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선 한번 채워 볼게요. 지금 실란트를 안 넣은 상태에서도 지금 잘 터져 나왔죠. 타이어 비드가 지금 휠에 다 잘 물린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람을 빼고 실란트를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밸브 코어 분리 공구를 이용해서 밸브를 분리하겠습니다. 밸브를 분리하시고, 항상 실란트는 잘 흔들고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란트를 50ml 정도 항상 투입을 하고요. 튜블리스의 경우 항상 아래쪽에서 바람을 넣으실 경우 실란트가 뿜어져 나올 수 있거든요. 밸브가 위쪽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람을 넣으셨으면 실란트가 휠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란트가 바람 새는 곳을 어느 정도 밀폐해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항상 휠을 계속되게서 회전을 시켜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수차례 여러 번 반복을 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만약에 바람이 많이 빠져 있다든지 주저앉아 있다든지 하면 어딘가 튜블리스 세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튜블리스 밸브라든지 아니면 림 테이프라든지 또 아니면 타이어라든지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튜블리스 세팅을 원하시고 바이크 캐빈을 통해서 휠셋을 주문하시더라도 제가 하루 정도는 튜블리스 세팅 상태를 점검하고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정비는 하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단계 거치셔야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